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부자 된 사람의 죽전부입니다. 오늘은 원유 감산, 오펙 플러스 원유 감산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속 문제가 되는 코비드19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미국 기준으로 3월 20일 만 명 기준에서 지금 현재 43만 명까지 왔습니다. 심각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 3만 1천 명이 늘었고요. 하루 사이 는 겁니다. 그리고 만 한 5천 명 정도가 사망하였습니다. 스페인도 만 한 5천 명 정도 사망했고요. 이태리도 17,000명. 이태리가 제일 사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독일 드디어 10만 명이 넘었네요. 프랑스 11만 명. 영국도 마찬가지 6만 명. 영국은 지금 수반인 총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터키도 급격히 늘고 있고요. 신기한 게 지금 러시아가 순위 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비드19 알아보시면 사망자는 1만 3천 명을 넘겼습니다. 자, 40배 이상 증가했죠. 4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의 현황입니다. 따끈따끈한 실제 상황입니다. 제 지인이 실제 수출업을 하고 있어서 보내준 정보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temporary shutdown of our German production plant 이렇게 돼 있죠. 그 독일에 있는 공장이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보면 조단입니다. 조단. 우리나라로 조단이 매출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뭐 한 3에서 5조 정도 합니다. 회사명은 밝힐 수는 없고요. 그래서 들어온 이슈를 보면 여기 보시면 relaunch of our German plant에 써 있죠. 다시 공장이 재개되는 것은 잘 보시면 4월 14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자 보시면 is expected to take up to 3 week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 3주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14일에서 쉽게 계산하죠. 한 달 한번 더 해보죠. 그러면 5월 14일 되겠죠. 뭐 한 5월 9일, 뭐 10일,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재개가 되겠죠. 이건 실제 여기 있는 독일에 있는 공장에서 나온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현재 유럽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내 현황입니다. 자, 절벽에 선 기업들, 내수도 수출도, 패션업계, 봄장사 망쳐. 이 회사들이 뭐가 문제냐면 보통 이제 CP 발행해서요. 항상 회사채랑 구분하세요. 회사채는 국채 같은 겁니다. 국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 그리고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회사채입니다. 이게 가장 등급이 높고 그다음에 회사채가 단계별로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설명을 하지만 A, B, C, D가 있고 이 D 기업은 볼 거 없고
항상 이렇게 3개씩 보시면 돼요. 외우기 쉽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외우기 쉬워요. 보통 이렇게 해서 10개입니다. 10개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거고, 이 회사체가 아니라 CP는 그냥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에도 보면 어음 못 먹어서 부도 났다 이런 거죠. 어음은 회사체 발행하기 쉽지 않죠. 어음은 그냥 얼음 막 발행해서 하는 거죠. 어음이 그래서 CD 금리보다 굉장히 높게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써 있죠. 자, 보세요. 자, 어음 돌아오는 5월 준도산 우려. 그래서 매년 1,000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패션 업계. 지난달 500여 명의 월급의 60%만 지급했다. 4월엔 이마저도 줄 수 있을지 없는 상황이다. 자, 패션업계는 통상 시즌별 상품을 생산업체에 주문하고 물건을 팔아 거둔 매출로 대금을 결제하는데, 지난 겨울과 봄 장사를 모두 망쳐서 상품 대금을 지급할 항목도 막막하다. 자, 3개월짜리 어음 연명. 올해는 겨울 봄 장사를 멈춰 막을 길조차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파산, 도산 되는 거죠. 패션업계 이렇다. 이 아래 사진을 보시면 항공이죠. 항공은 이미 더하죠. 항공은 그냥, 자, 이건 팩트고요. 부기장 지인인데 급여 못 받았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비행기에 이렇게 쭉 태워 보내야 되잖아요. 화물은 실어 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화물 실어 보내야 되는데, 이런 여행 이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런 화물 운송비가 더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100% 최소. 그리고 2배죠. 2배고 200% 3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다.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유 감산 하나 보시죠. 국제유가 감산 합의 기대 속 반등해서 WTI가 6.2% 상승했다.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40달러대, 그러니까 45달러대가 쉐일 업체의 BEP죠. 자, BEP 외우세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 넘어야지 이익이 나죠. 이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되죠? 다 적자. 적자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망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달러 이대로 지속되면 쉐일 업계는 망함.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감산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펙 플러스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 캐나다 등도 감산에 동참할 것. 자, 이 히스토리가 뭐냐면, 자, 코비드로 어려워졌죠. 그래서 석유, 원유를 덜 쓰게 됐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사우디가 러시아한테 감산하자 그랬더니 러시아가 NO 그랬어요. 사우디가 그래? 알았어. 나도 감산 NO.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격은 더 떨어졌죠. 이 현 상태예요. 현 상태가 이런데, 그래서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래서 감산하자 하는 게 미국의 첫 번째 누가 움직였냐면 트럼프가 움직였습니다. 감산하자. 왜 그럴까요? 쉐일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망하면 어떻게 되죠? 올해 선거죠. 11월 재선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지금 최근 걸 보면
가장 낮은 날이 20달러였고요. 20달러를 딱 찍고 쭉 지금 보면 결국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산 합의로 가는가 이게 최대 이슈고요. 이게 오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번에는 트럼프가 등판했고요. 이번에는 공화당이 등판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우디 감사 안 하면 경제 군사 협력 위기 올 거야. 이게 뭐죠? 실제 군사를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 감산을 통한 유가 안정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양국 간 경제적 군사 협력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스스로 초래한 에너지 위기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합당한 보복 조치를 추진할 것. 누가 그랬죠? 공화당 의원 48명이 그랬죠. 트럼프는 무슨 당이죠? 공화당이죠. 자, 그래서 지난달 사우디가 감사하지 않으면 사우디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미군 철수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서명한 의원 중에는 공화당 하원,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원유 생산하는 주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거죠. 공화당은 지금 심각한 거죠. 자, 이거 볼게요. 지금 이 텍사스, 루이지애나 이렇게 돼 있죠. 루이지애나 때문에 이 지도를 갖고 왔는데 루이지애나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텍사스 쪽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게 실제적으로 쉐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이렇게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왼쪽 거랑 대비를 해보세요. 대비를 해보면 이 빨간색이 트럼프가 우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번 대선 때 승리한 지역이고요. 보시면 다 매칭이 되죠. 다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 승리한 지역에는 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 보시면 오펙은 1960년에 설립이 됐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장이고요. 사우디가 수장.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는 수장이 러시아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멕시코, 카자흐스탄 이게 있고요. 오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오케이 코스피 오케이 하고 쭉 오른 거죠. 기분 좋게 상승했습니다. 원유가 오르면 적정하게 50불대 60불대까지 가면 아주 다 해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유는 올라야 됩니다. 올라야 되고 현재는 아직도 부족한 거죠. 그래도 1830선을 회복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감산 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지수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자, 오늘 것을 요약을 하면 자, 원유 가격은 결론적으로 상승해야 하는 거죠. 상승해야 합니다. 왜? 환율도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주가도 상승을 하고 여러모로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사우디가 한번 감산을 한 적이 있어요. 감산을 했고 75% 정도 이거를 사우디가 다 이겨냈습니다. 70년대. 근데 이때 가장 피해를 봤죠. 누가 수혜를 받냐? 러시아가 감산 안 하고 엄청나게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러시아가 나 감산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사우디는 오케이 나도 감산 안 해. 감산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현재 이런 상태고 지금은 자, 첫 번째는 트럼프가 등반했고요. 트럼프. 두 번째는 이제 공화당이 등반한 겁니다. 협박하는 거죠. 미군으로.
얘네들이 러시아한테는 협박을 안 하고 있어요. 다 우방인 사우디한테만 하고 있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잘 돼서 유가가 이렇게 쭉 완만하게 오르면 굉장히 우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렇게 쭉 꺾였는데 꺾여서 살짝 올라왔죠. 여기서 이렇게 못 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시 떨어진다면 예, 그러면 진짜 위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자. 어떻게 되는지 결판이 나니까 문제는 얘들이 사우디랑 러시아가 미국, 캐나다 한테도 같이 감산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게 리스크고요. 얼마나 자 이행이 될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죽전부인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번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